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입시정보 윤윤구의 난처한 입시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고교학점제와 고교생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3강에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들을 막 던졌어.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개인별 시간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개인별 시간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시간표는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수업 시간표가 개인별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 시간표가 개인별로 나와요. 이게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 기간인데 시험이 없는 날도 있어. 그리고 어떤 날은 세 과목을 보는 날도 있고, 어쨌든 개인별로 시험 시간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요. 그 놀라운 세상은 2학년 올라가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점학교 수업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과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정말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 들을 수 있죠. 수강 신청해서. 근데 어쨌든 그걸 거점학교라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몇 개 묶어가지고 특정한 과목을 개설하고 다른 학교에서 와서 수업을 듣는 형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아예 그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학점을 따는 만큼 실제 학교 수업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대학생처럼 이른바 공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점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대학이 보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고등학교 안에서 이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점학교 수업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완전 돌아다니고 막 맨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하고 그거 봤는데, 평가의 본질은 뭐라고요? 이거 정말 소리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학교는 지방에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도 개설 안 하고 이런 과목도 없으면 대학 못 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에서 개설되지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물리2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학과 에너지, 물리2는 옛날이죠. 역학과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과목들을 개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봐.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개설되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신청하는 학생이 몇 명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건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설되었는데 내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건 조금 문제가 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028 이후에 입시를 발표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뭐 한다고요? 정성평가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요. 정성평가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 왜요? 그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정성평가로 자꾸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능 학습량의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적분2가 빠졌다라고 하는 건 이공계열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학습량이 정말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이 빠진 학습량이 어디로 갈까요? 국어나 아니면 수학,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로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사 통과로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인플레가 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학습량 변화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적분2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문과인데 이과를 해야 되고요. 난 이과인데 문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통사 통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좀 곤란해요. 실제로 수능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와야 변별이 되긴 할 테니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겠으나 통합형 문제들을 나오긴 하겠으나 이게 조금 출제의 어려움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읽어봐요. 좋아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나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진 학생과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나 뭘 준비해야 되죠? 그걸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천차만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등학교 3년을 차곡차곡 쌓아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3년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쌓아진 결과물로 자기를 증명해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정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8, 2029, 2029는 아직까지 발표된 대학은 없으니까 2028 이후에 입시에서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배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1단계, 단계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1단계에서 서류를 보고 학생부를 보고 학생부 내신 성적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배수를 늘려요. 3배수인데 5배수까지 늘린다고요. 그러면 왜 5배수까지 늘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일한 정량평가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가지고 면접으로 결정짓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의 범위가 이전의 내신 체제보다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은 정성평가를 중요하게 방점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이 보는 좋은 내신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신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의 충실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지금보다 지금 2027을 준비하는 고3들보다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의 충실도가 훨씬 더 강조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역량을 갖고 있구나 라고 평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주도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면 개별 학교에서 개설되기 힘든 과목을 이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조금 우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대학이 여러분들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수의 장면을 보면 이 학생은 자기주도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학생부를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부를 봤는데 전부 다 자기주도성은 없고 선생님이 시켜서요, 동아리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목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왜 선택했냐고요. 선택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선택했냐고요. 그게 사실은 뒷부분에서 선생님 뒤에 강의 가서 정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긴 하겠으나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선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로와 적성과 관심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달라질 거거든요. 똑같은 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진로와 적성과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서 자기가 이수하는 과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학생들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을 이수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진로 역량을 과목 선택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보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진로를 고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이거 자꾸 잘못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걸 들은 거예요. 대학은 여러분들의 진로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진로가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로 탐색 경험이에요. 그럼 진로 탐색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진로 탐색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걸 대학이 뭐라고 한다고요? 진로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수준 높은 심화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역학과 에너지를 했어. 조금 수준 높네. 고급 물리학을 했어. 이러면 이제 수준 높은 과목들을 이수한 거잖아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업 역량이 뛰어나군요. 학교 생활의 충실도도 높고 내신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을 쌓고 쌓아서 정말 수준 높은 과목을 공부했어. 그럼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탁월한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엄청 어려운 과목,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없는 전문 교과를 개설했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과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목을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가 본질이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개별 학생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학생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궁금하면 그 궁금한 걸 가지고 막 열심히 파헤쳐보면 질문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를 하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공부를 하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교수들이요. 교수들은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수들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진짜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걸 진로 탐색을 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실제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2028 이후에 입시에서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내두시고요. 한 줄 요약. 이번 강의에서는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커스가 뭐라고요? 구체적인 사실이요. 팩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장면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초아 입시 전략 4번째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명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을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안녕.